안녕하세요, 은경 실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 모시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시행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백상현 차장님, 저희 은경 실장의 부동산 이야기 첫 초대 손님인 것 같은데 제가 훈남을 처음이에요? 먹었어요. 네, 1호 손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백상현 차장님을 모시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에어비앤비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는 에어비앤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차장님을 모셨거든요. 네. 에어비앤비란 도대체 원래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에어비앤비는 이제 사실상은 회사 이름인데 네. 사업의 형태로서 많이 불려지는 형국이에요. 야. 옛날에 우리 이제 마이마이라고 부르던 그 제품이 어떻게 보면 워크맨이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많이 불려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한 형태로 이미지가 굳히게 된 그런 상태거든요. 아.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회사 명칭이에요. 그냥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네, 브랜드 되나요?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에어비앤비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놀자나 아니면은 뭐 호텔스 컴바인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숙박업소를 네.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무슨 뭐 래프팅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네네. 이런 장소들 예약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만든 음. 그 회사 업체 명칭입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 근데 보통 우리가 관광 숙박업, 뭐 네. 도시 민박업 이런 얘기로 불리는데 이게 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명칭으로 정말 그 정식 사업 명칭은 관광 숙박업이 되는데요. 네. 이제 뭐 도시민박업, 뭐 공유 숙박업 뭐 그런 형태로도 불리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정확하게 부동산 용어로 아, 네. 사전적 의미로 등록된 건 관광 숙박업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띄워놓은 요 창을 보시면 관광 숙박업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뭐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고 이에 딸리는 음식, 뭐 운동, 오락 이런 것들 편의 시설들을 제공하는 그 시설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관광 숙박업이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쓰는 명칭으로는 그리고 뭐 여러 형태로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러면 이 관광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상 따로 정해져 있어요. 네. 숙박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숙박업, 그러니까 숙박업 일반과 숙박업 생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네. 일반적인 숙박업, 그러니까 숙박업 일반에 속해내는 건물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취사를 제공하는 거니까 호텔, 네네. 모텔, 네. 여관 등이 이제 우리 숙박업 일반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숙박업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이랑 일반 호텔, 모텔들은 취사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사가 안 되는 게 숙박업 일반, 네. 숙박업 생활은 취사가 가능한 건물을 아.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대표적인 숙박업 생활에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숙하는 게 그 숙박업 생활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 네, 정확한 명칭은 생활 숙박 시설. 근데 아. 생활형 숙박 시설 혹은 생숙이라고 줄여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숙박업 생활에 들어가는 사업 형태를 가진 건물이 이제 바로 그거죠. 그러면 지금 에어비앤비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많이 네.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이용이 되고 있거나 많이 네. 찾는 지역들이? 솔직히 놀러 가는 것도 보면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이제 놀러 가는 관광지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상 많이 정해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쪽에 많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남한 지역을 다 봤을 때 네. 제일 많이 되는 곳은 서울이랑 부산이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참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부산도 외국인들 참 많이 와요. 일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은 게 이제 부산인데 네네. 서울에서는 대표적인 동네가 명동, 명동? 그다음에 강남, 네네, 잠실 강남. 맞아요. 이런 쪽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경기권까지 봤을 때 일산 쪽 이쪽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면이나 해운대, 특히 해운대 쪽에 참 많이 있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차장님 직접 운영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홍보예요, 홍보. 아, 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음. 자, 먼저 여기 아까 처음에도 보였던 요 화면이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통해서 네, 보실 많이 수가 있는 봤던 건데요. 페이지네요. 네. 네. 여기 보면은
모든 위치, 목적지 이 부분이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 혹은 내가 사업하려는 장소 네. 그걸 검색해 보시면은 흔히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촬영을 하는 여기는 이제 서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명동이다 보니까 명동을 검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뭐 명동에 관해서 이제 각종 태그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명동, 중구, 서울특별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는 오늘이 10월 8일이에요. 네네. 8일부터 이제 예약할 걸 잡을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체크인 체크아웃 두고 게스트 2명 네. 뭐 이것도 인원은 여러 명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성인, 뭐 유아까지 세분화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성인 2명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숙소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말 그대로 숙소예요. 체험은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곳, 레스토랑, 식당 이런 곳까지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체험은 특히 체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간단하게는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뭐 도자기 이런 공예하는 아. 것들도 많고요.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제공이 돼요. 근데 일단은 숙소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를 그 예약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약을 하는 네, 거죠? 실질적으로 투숙객이 되는 숙박객들이 되시는 분들은 네. 이걸 통해서 많이 예약을 하시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럼 이게 영어 사이트랑 다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이제 한국말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금 차장이 보여주시는지만. 요즘은 데이터 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이제 해당 국가에 대한 언어가 먼저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뭐 에어비앤비 영문으로 된 거를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손쉽게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는 거는 창에 화면에 뜨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색하면은 한글 한글이 먼저 나오고 뭐 일본에서 하면 일본어가 일본어가 먼저 나오고 아 그렇게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네, 말씀이시죠? 시설이 참 좋아요. 자, 그럼 보면은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 뭐 지도도 나오고 각 집의 뭐 사진들도 이렇게 네. 나오고 네. 그다음에 각 건물의 구성품 네. 뭐 여기는 몇 명까지 지낼 수 있고 뭐 침대가 몇 개고 욕실이 몇 개고 이런 것까지 나오죠. 그리고 뭐 무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시설들까지 다 나오죠. 그럼 이거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분들을 이제 호스트라고 네. 칭하게 되는데 네네. 집 호스트 주인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올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명동에 있는 뭐 이제 스튜디오라고 되는 건 이제 건물의 형태나 이제 컨셉 그런 걸 이제 네네. 칭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원미니트 메트로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 그다음에 네. 프리 와이파이는 외국은요. 저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거는데 네. 그 인터넷, 무선 인터넷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유료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답게 네. 와이파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많죠. 메리트예요. 그쵸. 그 외국인들 와서 지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많이 보죠. 거기 가끔 나와요. 외국인들이 와이파이 이거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점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 집의 특징이나 이제 장점 이런 것들을 그 뭐라고 해야지 타이틀로 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네. 집을 굉장히 이쁘게 꾸미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뭐 홍보면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홍보는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 보진 않을 건데 왜냐면은 그 여기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네. 대한 이제 리뷰들이 나와요. 아, 그 리뷰들이 이제 지냈던 투숙객분들이 네. 있었던 건데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 별점이 되게 높은 집들이에요. 아, 5점 만점에 4.7, 4.7 이러면 굉장히 좋은 집들인데 평이 좋죠. 네.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운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건데 이 리뷰 보고 신청하시는 분도 더러 많으세요. 그렇겠죠. 예. 음.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역시 배달 음식이 잘 되는데 배달의 민족도 보면은 리뷰 보고 그 식당 음식점에서 주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쵸. 여기도 똑같아요. 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한 분 한 분의 이 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집의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많이 인기가 많고 해서 이걸 목적으로 뭐 주택이나 건물을 네. 매입해서 에어비앤비를 해보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떤 종류의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해야 에어비앤비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건물의
형태에 네. 따라서 좀 사업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네네. 받는 투숙객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요. 아,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지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집들도 있는 반면에 그 방 자체에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네. 가족 단위 이렇게만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이 집의 정의를 좀 보자면은 보통적으로 하시는 집 형태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예, 네. 아파트, 네. 그다음에 연립 주택, 네. 빌라 이런 종류를 제일 많이들 사용을 원래 하세요. 거기에 호스트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남는 집이 있을 경우에는 음. 놀리지 말고 이것 통해서 수입을 보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이 회사에서 호스트 분들을 이제 호스팅을 할 수 있게끔 광고를 하는 그 문구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돼요. 집주인 분들이. 원칙적으로는. 네, 원칙적으로는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거주하시면서 어느 정도 통역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아, 그 그쵸. 다음에 관광 안내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음. 단순하게 숙박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호텔에 가면은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데스크 운영하면서 하게 그쵸.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분들 왔을 때 뭐 통역 잠깐 뭐 간단한 통역이라던가 아니면은 관광 안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오피스텔에서도 에어비앤비 많이 운영하거든요. 사실상 여태까지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쵸. 네. 그거를 좀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네. 한류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었고 그쵸. 뭐 호텔도 있지만 사실상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데다가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해서 숙박업소를 예약을 할 때 옛날 그때 외국 나가실 때 쉬우셨나요? 그래서 참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행사 통해서 하시는 분들 그쵸. 정말 거의 다 많았어요. 여행사로 가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상태였는데 뭐 지금도 만만치는 않아요.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됐고 했다 해도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숙박업소 예약하기가 참 쉽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에어비앤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 에어비앤비가 되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 호텔들이나 이 뭐 4성급 이상 네. 호텔들을 취급을 안 해요. 음. 리스트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거긴 네. 그냥 호텔로 그냥 네. 예약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에어비앤비 통해서 들어올 때는 대부분이 게스트하우스나 음.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호스트 분들의 집에서 많이서 묵었어요. 근데 이게 수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당시에. 네. 뭐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어요. 집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신 분들이 월세 뭐 70만 원, 80만 원 이거 받는 것보다 뭐 지역 간의 편차가 좀 있죠. 네. 서울은 보통 이제 명동, 뭐 강남, 잠실 이때가 한 7, 80만 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 예를 들은 건데 7, 80만 원 월세 받는 것보다 사실상 숙박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렇죠. 요 정도 나오는 게 거의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2배 이상을 뛰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지만 암암리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한 이유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서도 좀 묵인을 해줬던 게 급작스럽게 많은 인구가 관광을 오는데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묵인을 한 것도 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계속 뭐 단속 나간다 하면서도 잘 안 나갔던 것도 있고 많이 봐주셨던 것들도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 하는 거는 사실상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라.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임대업만 그러니까 뭐 음. 전세, 월세 혹은 집주인분이 주거하시는 거, 네. 뭐 그러니까 때는 전월세 이런 건 임대업이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사업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뭐 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네, 혹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걸 네. 매입을 하셔서 거기에 합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네, 말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공서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동의를 받으셔야 될 곳이 두 군데인데요. 아, 일단은 관공서. 첫 네. 번째는 그 관할 구역의 네. 관공서. 관공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하게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렇게 아, 되겠죠. 거길 가셔서 직접 네. 호스트가 네. 거기에 생활 숙박업을 네. 한다. 네, 관광 숙박업, 생활 숙박업 이거를 하기 위한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동의를 받으면서 약간의 시험을 보깁니다. 시험도 봐요? 네, 이제 관광 안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국내인들 대상보다는 외국인들 대상을 더 장려하는 관공서예요. 아,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 유치를 더 장려하는 관공서에서는
이 시험을 잠깐 보는데 그 시험은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네. 이 우리 건물의 특징, 그러니까 어, 내가 호스트하는 설명을 할 수 건물의 특징, 있는지. 네. 그다음에 뭐 간단한 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뭐 영어로요? 가족 소개. 그렇죠. 아니면 일본어나 영어나 뭐 뭐 이제 자신 있는 일단은 외국 세계 언어를? 공용어는 영어기 때문에 아, 영어로. 영어를 먼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소개, 뭐 우리 건물 소개 이런 거랑 간단한 관광 안내, 주변 관광 안내 아.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도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때는 관광 안내 책자를 비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준비된 거. 외국말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꼼꼼하게 했는지 그런 거 시험을 좀 보는 거죠. 그것도 쉽지가 네. 않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의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네. 만약에 건물 한 채, 뭐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거를 한 채를 다 가지신 분에서는 뭐 동의를 받으실 건 없지만 네네. 사실상 그 집을 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면은 괜찮은데 누가 이제 입주민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그 입주민분들한테는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동의서 같은 이런 거를? 사업을 진행할 거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뭐 예전 아파트들은 복도형 형식으로 돼가지고 뭐 층단으로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엘리베이터 타면은 쭉 올라가면 뭐 좌우측에 집 있고 한데 네네. 이 뭐 라인 그 호수 뭐 101호, 102호면 1호 라인, 2호 라인 그 라인의 동의라던가 층의 동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뭐 동의서 같은 걸 받아서 그쵸. 구청에나 뭐 주민센터 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있다는 뭐 건가요? 가지고는 계셔야 돼요. 회장님은 또 현장을 직접 운영도 해보셨다고 하시고 유학생활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실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그 홍보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많은 거를 이제 홍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거는 일단 인테리어. 예쁘게. 인테리어. 네, 그다음에 예쁘게 꾸며서 네.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네. 예쁘게 꾸며서 네. 그 예쁘게 꾸민 거를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네. 이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그런 건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업체에게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인테리어 업체에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도 그 계시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는 업체 따로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는 사실상 없어요. 어, 뭐 이제 아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해봤던 분들이 해주시거나. 네. 그런 게 있고 워낙에 이제 커뮤니티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잘 하시는 분 어떻게 계시면 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비품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한 분 예를 들면은 이제 건물 한 채를 다 가지시는 분이신데 네. 건물에 이제 로비가 있어가지고 아. 그 집을 좀 크게 갖고 계신 네네. 분이니까 로비도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는 이제 게임기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객들이 와서 네, 즐길 할 수 수 있는 있는, 공간.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참 좋아를 하셨는데 그분도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은 게 뭐였냐면은 역시 사람의 손이 많이 거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파손되거나 이게 많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은 좀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뭐 식사 제공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어떤 분 한 분 얘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관광 안내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맛있는 데가 어디네요 이런 질문 오면은 내가 데려가 줄게 하고서는 같이 저녁 먹고 네네.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사주는 거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도 네.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리뷰가 달리고 하면은 그런 거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주인 그 호스트 네. 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네. 또 이런 것도 안내까지 해주신다. 그런 네. 리뷰가 있으면 또 그걸 통해서 또 들어오고 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운영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위탁 관리 하시는 업체가 있다고 네.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이 위탁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좀 돼요. 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네. 약 30개 정도 되거든요. 위탁 상당히 관리 많아요. 업체만, 에어비앤비의 위탁, 그러니까 생활 숙박 시설만 위탁 관리하시는 업체가.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숙박업 자체를 다 하시는. 그럼 수익을 나눠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은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만 운영을 하시는 회사들 분들이 많으세요. 전국적으로 다는 안 하고 솔직히 네. 그건 힘들고 네. 그 뭐 지역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네. 뭐 제주도면 제주도, 부산이면 부산, 뭐 강릉, 경포 되면 이쪽 이런 쪽으로 이제 지역구로 해가지고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운영 방식에서는 좀 각각에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겠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두고 수익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두고
그 일부를 가져가시는 운영사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제 가동률에 따른 수입이 나왔을 때 네. 거기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시는 회사들도 있고 아, 대신 퍼센테이지로. 여기서도 이제 회사들마다 컨셉이 많이 다 다른데요.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는 회사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이제 뭐 관광 안내 이런 거가 다 신경 쓰는 회사도 있고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운영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서로 그 각 회사들이 많고 각 시스템도 다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업체들 다 미팅 한 번씩 뭐 전화 미팅도 되고 뭐 이메일도 있고 직접 만나서 하는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 한번 접해 보셨으면 해요. 그렇게 여러 채를 하거나 내가 네. 가지고 있는 건물을 위탁 관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왜 생활숙박시설로 분양이 되는 걸 하나씩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또 네. 거기에 그 위탁 관리를 맡기시는 맡기시는 분도 분도 계시죠. 네.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수익은 좀 낮아지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죠. 생활 숙박시설 건물을 얘기를 하자면은 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이 건물의 형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관공서,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관광청이라던가 각 지역구, 관할구 그 관공서에서 이 생활 숙박 시설들을 이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지어질 건물도 있고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지어질 계획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오피스텔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걸 갑작스럽게 못하게끔 다 막는다면은 사실상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있고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렇게 통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이거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내놓은 게 생활 숙박시설 건물이에요. 보통 어느 지역에 요새 많이 되고 있죠? 지금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우리나라 이제 관광지 쪽인 이제 부산이나 뭐 강릉, 속초, 뭐 제주도 이쪽에서 먼저 했고요. 서울에서는 명동에 이제 시작해요. 아, 네. 많지가 않고 이제 시작 네, 단계예요? 이제 사실상 건물에 그런 이제 법령이 나오고 한 지가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상 땅이 별로 없잖아요. 빈 그렇죠. 땅이 없다 보니까 네. 뭐 기존에 있던 건물들 허물고서는 이제 들어가는 단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먼저 시행되는 곳은 명동. 영동 쪽에는 아무래도, 생활숙박시설 네. 분양을 하면 이제 그 개인이 그냥 에어비앤비로 생활숙박시설을 할 수도 있고 뭐 위탁관리 업체도 맡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하는 다릅니다. 거죠. 개인이 운영하시는 건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활 숙박시설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운영사 통해서 맡기시는 분. 그럼 분양 단계에서도 운영사랑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데도 있나요? 이제 바로 연결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운영사는 거의 완공 직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건설사들도 완공 직전에 하는 거를 이제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왜냐면은 사실상 건물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뭐 2년 3년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 인생이란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진짜 그 2년 사이에 회사가 뭐 잘 아. 운영되던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MOU라고 하는 거는 체결을 진행을 그렇죠. 하는데요. 이거는 확고한 체결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서 체결된 회사들이 이제 완공됐을 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다 정해놓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안 됐던 곳도 있어요. 많죠. 그렇죠. 예, 지금 한 최근 몇 년, 한 1, 2년 사이에 먼저 정하고 분양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제 진짜 사람 사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진짜 회사가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쵸. 문 닫고 이러다가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했던 사례들도 좀 있어요. 아, 그런 사례들이 많네요. 그러면 이제 본인 오피스텔에 사는 거는 합법적이지 않은 거고 진짜 네, 현재로서는 에어비앤비, 그렇습니다. 하려면 말씀대로 앞으로도 생활숙박시설을 분양을 받거나 네. 본인이 이제 거주하시는 아파트나 예를 들어 다세대 다가구를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네. 추천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은요, 저는 추천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 네. 내가 진짜 비어 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놀리는 것보다는 그냥 냅두기보다는 이걸로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매입을 통해서 하시거나 하시려는 분들은 뭐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네. 연립 주택, 빌라 네. 이런 거 통해서 하시는 거. 네. 근데 이제 내가 솔직히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쵸. 통역이나 이런 것도 힘들고 네. 그냥 이제 운영사 통해서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활 숙박시설 지금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이제 곧 완공되는 건물도 있고 한데 이런 거 통해서 하시는 게 낫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문의는 많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실제로 백선희 차장님이 해보신 차장님이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설명해 주시니 굉장히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운영 관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본업이 있고 한데 네. 항상 그거를 도와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신경 쓴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사실상 저는 일본어는 참 잘해요. 네. 아직도 안 쓴 지 한참 됐긴 했지만 그래도 음. 배웠던 게 그거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는 참 하는데 영어는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세계 각국에서 오는데 다 이렇게 케어를 하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저 솔직히 운영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뭐 지금 그렇구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호스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항상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렇겠죠. 요 부분 네. 운영 관리가 제일 어렵죠.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을 하던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현장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백성현 차장님 모시고 에어비앤비에 대한 절차나 뭐 정의나 또 어떤 시설에서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은경시장의 부동산 이야기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백성현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